배월고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대단원 문제의 4번, 5번, 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번은 지수가 받은 어느 성적표의 일부다 해서 표에 보면 국수 0 과목이 나와 있고 각각 과목의 평균, 표준 편차, 성적이 표로 제시가 되어 있죠. 이랬을 때 각 과목의 모든 성적 분포는 다 정규 분포를 이룬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지수가 다른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과목을 차례대로 나열해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 국어 성적을 본다면 국어도 정규 분포를 이룬댔으니까 종 모양의 그래프 그릴 수 있는데 가운데가 몇이 되겠다? 국어의 평균 점수 60 되겠다. 근데 이 중에서 나는 성적 80점이니까 한 요 정도의 위치에 있겠네요. 이게 국어다. 그 다음 수학도 한번 봐보면 역시나 마찬가지 종 모양 그래프고 그 다음 이번엔 평균이 65니까 가운데 65. 그 다음 성적이 77이니까 역시나 평균보다 잘한 곳에 있을 거다라는 건 알겠는데 지금 예를 들어 국어랑 수학만 봐도 둘 다 평균보다 높은 건 알겠어. 근데 둘 중에 누가 평균보다 훨씬 높아서 더 이제 다른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받는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국어의 평균, 그 다음 국어의 표준 편차와 수학의 평균 표준 편차가 서로 다르니까 한 번에 비교가 안 된다는 거야. 이럴 때 무엇을 해줘야 되냐? 국어도 수학도 모두 한 그래프에서 우리가 점수를 비교를 해줘야 돼. 여러 가지 정규 분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규 분포로 바꿔줘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럴 때 필요한 게 무엇이냐?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로 만들어주는 표준화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국어, 수학, 그다음 세 번째 영어까지 영어도 정규 분포 그래프의 가운데가 평균 65, 내 점수는 75점이죠. 이 세 가지의 그 정보들을 모두 하나의 그래프 안에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국어 점수. 자, 우리 표준화를 시켰다는 건 가운데가 0이 됐다는 소리죠. 그 다음 국어 같은 경우에는 80이라는 점수가 어디로 가는지를 찾아줘야 돼. 그럼 우리 그 숫자 찾는 법 칸으로 한번 해볼까? 지금 평균과의 숫자 차이 몇? 그렇지, 20. 그런데 표준 편차가 8이네? 아, 이건 좀 귀찮다. 사실 쌤은 암산으로 바로 2.5라는 걸 알아내긴 했는데 여러분은 좀 힘들 수 있겠죠? 칸으로 바로 안 될 때에는 공식 쓰겠습니다. 자, 바꿔주는 공식. 내가 바꾸고 싶은 숫자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그 새로운 숫자가 나왔었죠? 바꾸고 싶은 숫자 80 넣고 국어의 평균 점수 60점, 표준 편차 8 대입해주면 8분의 20이라 2분의 5, 2.5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표준 정규에서 국어 점수는 2.5에 해당하는구나 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수학 한번 봐볼게요. 수학은 지금 평균과 수학 점수와의 차이가 숫자로 12 나네? 근데 표준 편차가 4야. 얘는 그럼 칸으로 가능하겠다. 그럼 이거 몇 칸? 그렇지. 3칸 되겠네요. 그래서 수학 점수는 여기 3에 해당하겠다. 그러면 지금 한 그래프 안에다가 국어, 수학 점수를 둘 다 놓고 보니 국어보다 수학이 더 잘한다는 게 눈에 들어오죠. 이렇게 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영어까지 해볼게요. 영어는 평균과 본인 점수와의 차이가 숫자 10 차이 납니다. 그런데 표준 편차가 5네. 그러면 이거 몇 칸? 그렇지, 2칸. 그래서 영어는 2에 해당이 되겠다. 자, 그러면 더 우수한 과목부터 쭉 얘기를 해줄 거니까 답이 뭐가 되겠다? 수학, 국어, 영어의 순서가 되겠다. 이 문제 이해됐죠? 지금 각각의 정규 분포에서 그 점수가 써져 있으면 누가 더 잘했는지 비교가 불가능하니 하나의 정규 분포 안에 다들 몰아 넣어주었다. 그걸 우리 표준화 이용해 주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5번은 주머니에 숫자 2, 4, 6이 하나씩 적힌 3개 공이 들어있다. 지금 주머니에 2, 4, 6 공이 들어있고 여기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했다. 그럼 n값 2, 추출 방법 복원 해서 표본을 추출했다. 그 표본의 평균을 우리가 x바로 할 건데 이 중 옳은 것만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은 x바의 최대값은 6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걸 구하려면 x바 값으로 어떤 게 가능한지 찾아줘야겠다. 내가 지금 주머니에서 공 2개를 꺼낸 이 2개의 평균을 x바라고 할 건데 이 x바 값으로 뭐가 되는지 알려면 내가 어떤 공을 뽑았는지 표본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한번 표본 나열해 볼게요. 자, 표본은 첫 번째 공으로 2, 4, 6 뽑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 2를 뽑았을 때 두 번째 공으로 가능한 거 복원이니까 2, 4, 6 둘 다 세 개 다 가능하다. 그 다음 첫 번째 공으로 4 뽑았을 때에도 마찬가지 2, 4, 6 다 가능. 첫 번째 공으로 6 뽑았을 때도 두 번째 공 2, 4, 6 다 뽑기 가능하죠. 그럼 이 각각의 표본들마다 표본 평균 x바 구해볼게요. 우리가 공 2, 2 뽑았을 때는 평균이 어떻게 되겠다? 그렇지. 두 개 공 숫자 평균 내면 2 되겠죠? 2, 4일 때는 평균 3, 2, 6일 때 평균 4, 4, 2일 때 평균 3, 4, 4 평균 4, 4, 6 평균 5, 6, 2 평균 4, 6, 4 평균 5, 6, 6 평균 6. 평균 계산 과정은 생략했습니다. 자, 그럼 x바로 가능한 값이 뭐가 있겠다? 2부터 6까지 있네. 그래서 x바의 최대값 6, 이게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x바가 3 이상일 확률이 3분의 2다 라고 했습니다. 보자. 니은 x바가 3 이상일 확률 구해야 돼. 근데 지금 보면 x바에 3 이상인 게 너무 많은데? 좀 귀찮다. 그래가지고 이거 여사건 이용해서 풀게요. 전체 확률 1에서 x바가 3 이상이다의 반대가 뭐야? x바가 3보다 작은 거여야지. x바가 3보다 작은 거는 이 한 가지 2번 경우밖에 없네요. x바가 딱 정확히 2가 되는 경우 얘만 빼줄게요. 자, 그러면 x바가 언제 2가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을 뭘로 뽑아야 돼? 그렇지, 2. 두 번째 공은 마찬가지 2 뽑아야 되네. 그러면 2 뽑는 확률이 몇이다? 주머니 공 3개 중에 하나니까 3분의 1. 또 2 뽑을 확률 3분의 1. 계산해주면 얼마? 그렇지, 9분의 8 되겠다. 그래서 니은은 3분의 2라고 했으니까 틀린 문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디귿은 2x바 더하기 vx바가 3분의 20이냐? 라고 물어봤지. 자, 이걸 구하려면 물론 x바의 그 확률 분포 표를 구해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귀찮아요. 자, 우리 x바의 분포는 다행히 공식을 알잖아. 2x바는 뭐와 똑같고, 그렇지, 모평균과 같고. 그 다음 여기는 분산이 나오긴 했지만 우리는 시그마 공식을 알지. 시그마 x바 공식이 뭐?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모평균과 모표준 편차 구하면 이 좌변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모평균, 모표준 편차 구하기로 넘어갑니다. 자, 이거 그 소단원 문제에 비슷한 유형이 있었지. 7번이었나? 요 디귿은 소단원 7번 31차시 이거랑 비슷하고 요 기억은 31차시에 6번? 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 다음 니은은 이렇게 x바에 대한 확률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겠다. 이것도 뭐 6번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대단원 문제 잘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먼저 31차 시에 6번, 7번을 먼저 복습을 하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우리는 다시 이어서 디귿을 풀기 위해 모평균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x에 대한 확률 분포를 찾아야 한다. 주머니에서 뽑았을 때 나올 수 있는 숫자 x 값으로 가능한 건 2, 4, 6. 각각의 확률은 전부 다 3분의 1로 동일하다. 그래서 합이 1이 되는 것까지 확인. 자, 그렇다면 이때 첫 번째 2x는 어떻게 구하냐? 자, 우리 평균은 곱하고 쭉 더했죠. 곱해보자. 3분의 2. 그 다음 곱하면 3분의 4. 그 다음 곱하면 3분의 6. 즉 3분의 12. 약분해서 4 되겠다. 그 다음 분산 구해야 되지. 분산 공식 제평 병제. 즉 제곱, x의 제곱이 필요하다. 그래서 위에다 써줄게요. 46, 36. 그 다음 제곱의 평균 계산할 거니까 곱하고 더합니다. 색깔 구별해줄까? 곱하고 더해줄 거이. 먼저 곱하면 3분의 4. 제곱과 곱하면 3분의 16. 제곱과 곱하면 3분의 36. 여기서 평균의 제곱, 4의 제곱 빼줄 거. 그러면 3분의 56인가? 빼기 16 되겠다. 3으로 통분하면 빼기 48. 계산하면 3분의 6 되겠네요. 그래서가 아니고, 그러면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니까 루트 3분의 6 이렇게 계산하겠다. 자, 그럼 이제 2x바와 시그마 x바 구해보겠습니다. 2x바는 모평균과 같기 때문에 평균 4 대줄 거. 그 다음 시그마 x바를 구하기 위해 공식에 대입할게요. 이 문제에서 n 값이 뭐였냐? 표본의 크기가 2였죠? 그래서 루트 2분의 시그마가 루트 3분의 루트 6이네요. 계산해주면 1 되나? 자,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한 것처럼 2x바와 vx바를 더하면 5니까 디귿도 틀린 말이 되겠다. 3분의 20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해 주겠습니다. 문제 6번은 지금 모집단, 모표준 편차만 나와 있어요. 모집단의 정보 중에 모평균은 몰라, 모표준 편차가 2라는 것만 알아. 그랬을 때 크기가 4인 표본을 뽑았어. 그 표본에서의 평균을 조사하면 20이었다네. 그럼 이건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 뭐가 20? 표본의 평균 x바가 20인 거였죠. 자, 이랬을 때 내가 모평균 m을 추정하고 싶어. 95%, 99%에 대해서 각각 실내 구간을 조사를 했더니 요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는 뭐가 나왔냐? b 빼기 a. 지금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여기도 d 빼기 c.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 보이죠? 이거 무슨 유형이다? 실내 구간 중에서도 실내 구간의 길이 유형이다. 그거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실내 구간의 길이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나? 이 공식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실내 구간을 구할 때에는 누구를 기준으로? 그렇지, 표본 평균 x바를 기준으로 숫자를 더하기 빼기 해줬었잖아. 이 전체 길이를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하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해주는 그 값에다가 곱하기 2번 2가 필요하다. 그러면 뿔마 해주는 값이 뭐였어요? 루트 n분의 시그마 곱하기 1.96이거나 2.58이었던 거 기억나죠? 95%일 때랑 99%일 때랑. 실내 구간의 길이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개념입니다. 뿔마 해주는 값에다가 몇 배? 2배. 2배를 잊지 말아야 될 거. 요거를 까먹고 계산 안 해서 틀리는 사람이 많아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여기 단 이거 봐야 돼. 단
G의 절대값이 2 이하일 확률이 0.95라고 했어. 이 단 조건을 보면은 G의 값이 2와 마이너스 2, 요 사이가 확률이 0.95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랑 똑같거든. 그러면 이때는 우리 신뢰 구간에서 0.95니까 95%잖아요. 이 95%에 쓰는 숫자를 원래 1.96이라고 써야 됐는데 이 문제는 특이하게 2로 줬어. 그러니까 여기 공식이 2로 들어가야 돼. 이런 단조건이 있어서 숫자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거 주의하세요. 나는 이런 거 내신에 안 낼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0.99, 즉 99%가 되게 해주는 숫자가 뭐야? 3이야. 그럼 2.58이 아니라 3이 들어가야 줘야 될 거. 이것만 주의하면서 문제 풀자. 자, 그럼 첫 번째 기억 보겠습니다. b 빼기 a라는 거는 루트 n분의 시그마 곱하기 몇? 이게 지금 95%죠. 1.96 아니고 2여야 돼. 앞에 2 있지 말고. 그 다음 이 문제에서 n값도 시그마도 나와 있죠. 계산해주면 루트 4분의 2 곱하기 2 되겠다. 약분해줘서 4가 되겠네. 기억 맞는 말. 그 다음 니은 b 빼기에는 3분의 2 d 빼기 c.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b 빼기에는 어떻게 계산하냐?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곱하기 1.96 대신 2였습니다. 그 다음 d 빼기 c는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곱하기 2.58 아니고 이 문제만 3으로 계산한다 했어요. 자, 그러면 니은이 성립하는지 보기 위해서 진짜 d 빼기 c에다가 3분의 2를 곱한 게 b 빼기 a와 같은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3분의 2를 해볼 거야. 그러면 3, 3 약분. 그럼 남은 게 2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진짜 왼쪽에 있는 거랑 똑같네. 그러니까 진짜 같는 거 맞네.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 니은을 사실 b 빼기 a를 4로 계산한 것처럼 d 빼기 c도 계산을 할 수 있을 거라이. 그렇게 해서 직접 비교를 해줘도 돼. 근데 나는 그게 귀찮아서 두 개의 모양의 비교를 해줬어요. 자, 그 다음 디귿. m에 대한 신뢰도 95%, 99%의 신뢰 구간에 보평균 m이 반드시 포함된다. 이건 딱 봐도 땡이죠. 왜?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신뢰도 95%라는 게 뭐야? 내가 추정할 신뢰 구간 안에 진짜로 모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95%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모평균이 포함되는 건 아니다. 이거는 신뢰 구간에 대한 개념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뒷장에 있는 대단한 문제는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같이 보겠습니다.